조선의 왕, 가장 짧았던 제위의 주인공 인종. 그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왕이 되자마자 무너져야 했습니다. 조선의 12대 왕, 인종. 그가 남긴 시간은 단 8개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조선사에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선 중종은 3명의 왕비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단경왕후 신씨. 중종 반정으로 중전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단 7일 만에 폐위됩니다.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 반정의 원인이 된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신하들의 요구에 따라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으로 약한 왕의 운명이었고 단경왕후는 평생을 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중종은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경왕후는 인종의 생모였지만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의 슬픔은 컸지만 문제는 인종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왕자, 그러나 새 왕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궁궐에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인종은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외가나 재상가 등 궁 밖에서 양육되며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궁궐 밖에서의 유년 시절. 이 시기 인종은 사랑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정치의 계산 속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견제 대상이었죠. 어머니는 없었고 아버지 중종도 왕권이 약해 세자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일찍이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떼고 6살에는 유학 고전도 이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종은 이를 믿지 못해 아이를 궁으로 불러 직접 시험했고 막힘없이 대답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재능은 곧 세자 책봉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례적으로 이른 나이인 6살에 세자로 책봉된 인종. 그의 미래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종이 세자가 되었을 당시 이미 중종에게는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빈 박씨. 경빈은 중종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가 낳은 아들 복성군은 인종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비록 복성군은 서자였지만 중종은 그를 편애했고 이에 따라 세자 인종의 입지는 늘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종을 지키기 위한 정치 세력, 이른바 대윤 세력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인종의 외삼촌인 유님, 반면 경빈 박씨와 복성군, 그리고 훗날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첨예해졌고 궁중은 음모와 견제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자의 음식을 먹은 하인들이 식중독으로 죽고 세자의 생일날에는 누군가가 쥐의 시체를 동궁에 걸어놓는 작서의 변이 벌어집니다. 목각 인형에 세자와 중종의 이름을 써서 저주했다는 사건도 발생했죠. 이 사건들의 배후로 경빈과 복성군이 지목되며 결국 두 사람은 사사당하게 됩니다. 이후 문정왕후가 궁궐에 들어오고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죠. 문정왕후는 한때 인종을 친자식처럼 아꼈지만 경원대군이 태어난 이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궁중 내 권력 구도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종은 이 갈등 속에서 명확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을 세자로 삼았지만 경원대군도 총애했고 소윤 세력의 윤원영을 중용하며 양측의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이런 모호한 왕의 태도는 궁중 내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세자의 처소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중 하나는 세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 어머니 문정왕후가 자신을 죽이길 바란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종이 조선의 1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단 8개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급기야 물도 음식도 거부합니다. 궁인들이 염분을 손끝에 묻혀 입에 넣으려 했으나 인종은 그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인사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죽일 거면 빨리 죽이라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후대의 기록이라 다소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지만 인종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종은 죽기 직전 동생 경원대군에게 후사를 잇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짧은 재위, 단 8개월. 하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여파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협했던 복성군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라 했고 중종이 버렸던 조광조의 신원도 회복시켰습니다. 문정왕후와 경원대군,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끝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운한 삶 속에서도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기 사망은 소윤 세력의 득세로 이어졌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을사사화, 그리고 명종 시대의 혼란으로 조선은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인종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인품을 가졌던 왕,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인종,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 견제와 음모에 둘러싸인 세자 시절, 그리고 짧고 아픈 재위 기간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용서와 품격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인종이 잠든 곳 효릉, 짧고 고요했던 그의 생애처럼 이 묘역도 크지 않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언덕 위엔 인종의 슬픔과 용서, 고독과 품격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